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추천 겸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책을 왜 인생책이라고 말하는지 몰랐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양기자님의 모순을 인생책으로 꼽으시는데요. 역시 선배님들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일단 굉장히 술술 읽혀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데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25살인 여성인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일상을 주의 깊게 보고 이제 자신 주변의 현상과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진진의 삶 속에서 굉장히 여러 모순적인 상황들이 펼쳐져요. 안진진의 엄마, 그 다음에 엄마와 쌍둥이인 이모의 삶이 나오고, 그리고 안진진의 아버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안진진은 두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두 남자를 만나는데 두 남자의 성향이 마치 MBTI의 정반대인 양 달라요. 그래서 안진진이 나중에 결혼까지 가는데 누구를 선택할지, 그것도 재미있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안진진의 삶 속에 모순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래서 안진진의 삶 속의 상황과 그 안에 모순을 찾고 느끼면서 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기자님의 모순,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요. 별 5개만큼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또 읽은 책은 블랙쇼맨과 환상의 여자입니다. 히가시노 게이코님의 소설이고 추리 소설인데 한 4개 정도의 단편에 약간의 감동 포인트들이 그렇게 같이 버무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전일개방 운영되는 블랙쇼맨의 레스토랑 겸 바가 있는데요. 거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을 블랙쇼맨이 관찰해 나가면서 함께 도와주는 역할, 사건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히가시노 게이코 작품들을 제가 워낙 좋아했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역시나 용의자 X의 헌신, 그리고 명탐정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전형적인 추리 소설도 있지만 이야기 속에 추리가 양념이 돼서 버무러지는 그런 도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히가시노 게이코 작가님이. 그래서 이 블랙쇼맨과 환상의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체적인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블랙쇼맨의 추리가 약간씩 버무려져 들어가면서 사건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랙쇼맨의 매력을 여기서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 추천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별 3개를 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윌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시리즈인 그 블랙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을 이제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이제 좀 정보적인 추리소설처럼 쫙 하나의 이야기를 블랙쇼맨이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읽어보고 이 시리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은요, 마이클 트위그와 클라리사 옹의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이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저는 제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책이 저의 사고방식과 사고 패턴,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정말 말끔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늘 스스로를 질책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일은 매번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일을 끝내도 실망할 것이다. 이 문장이 전형적인 저의 모습이거든요. 또 가슴 깊게 박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기 비판을 연료로 삼아 일한다. 나는 부족해. 나는 문제가 있어. 라는 꼬리표를 스스로에게 붙인다. 질책으로 행동을 독려하다니 불필요하고 잔인한 일이다. 저는 100% 잘해내지 못한 저 자체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를 채찍질하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해왔거든요. 저는 이게 완벽주의는 아니고 그냥 저의
성향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완벽주의자였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완벽주의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완벽주의인 것 같다고 한다. 주변에서 나에게 나를 갉아먹지 말라고 한다. 내가 완벽주의 같다 하는 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완전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번 책은요.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 박창굿 교수님의 책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염세주의입니다. 염세주의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보는 철학적 입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책은 쇼펜하우어가 왜 도대체 인생을 고통으로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 왜 인생이 고통의 연속인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라는 게 저는 내가 그냥 고통스러운 거는 당연한 거다.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많은 걸 다 이뤄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간의 삶에는 다소의 걱정과 고통 그리고 불행이 필요하거든요. 행복이 즉시 충족되면 바로 권태로워지고 그게 또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행복, 권태, 고통, 행복, 권태, 고통 이렇게 반복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문구를 읽으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생은 일종의 꿈이며 더 나아가 깨어날 때까지 줄곧 가에 눌리는 끔찍한 악몽이다. 이 죽음은 악몽에서 깨어나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죽음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이 고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죽음은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책은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정재찬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친구가 추천을 해서 읽게 되었고요. 챕터별로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맞는 시들이 2편에서 4편 정도 소개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온 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를 소개하고 그 시의 배경, 작가의 배경, 왜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목적 자체는 시를 편하게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도 사실 되게 어려웠고요. 시를 읽으면 단어의 뜻이 뭔지,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약간 답답한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 자체를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한 시간이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곁들인 도서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시들이 담겨서 제가 그대로 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집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월의 책을 리뷰해 보았고요. 저에게 특히나 재미있었던 책은 모순 그리고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리뷰 보시고 이 책들에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